각종 사회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주기자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 역량,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미국과 유럽 정부 및 언론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먼저 어려움에 처했던 한국의 정면 대응 방식에서 해결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모범 사례로 떠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해외 외신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캐롤린 멀로니 위원장은 한국의 광범위한 빠른 검사 속도, 드라이브스루 등 효율적인 검사 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하루에 1만 5천 명을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이동식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싶다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추궁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신속한 검사 속도에 감탄을 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자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코로나19 검사가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4천 명, 미국은 15명이라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300배나 더 공격적이다. 미국은 언제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 하고 추궁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검사 수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미국이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진전을 보인다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다른 나라의 롤 모델이다라는 평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의 코로나 이동 검사소 및 검사키트 제조 현장을 전하는 기사에서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싸우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검사하는 능력은 한국을 롤 모델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전체 인구당 가장 높은 검사율을 보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도 0.7%로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세계 평균 사망률의 3.4%보다 훨씬 낮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검사의 빠른 속도뿐만은 아닙니다.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BBC는 한국의 검사 정확도는 98%로 가장 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량으로 확보한 검사 샘플 등으로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백신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모범적인 방역을 펼치는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시행착오 등에서 그런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과거 메르스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을 교훈 삼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나라가 주목했습니까? 네, 독일의 주간 슈피겔은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큼 코로나 전염병에 잘 대비하는 나라가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우한과는 달리 대구가 봉쇄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한국만은 전 세계에서 시민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려고 한다며 투명성과 공동체의식, 월등한 의료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확진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늘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로이터 통신도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이탈리아와 한국이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해서 다른 결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어놨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방역 대책이 다른 나라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탈리아는 광범위한 검사를 하다가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는 한편 발병 지역을 폐쇄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한국은 바이러스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한편 정면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서 이탈리아보다 더 호전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외신들이 연이어서 한국의 대응 방식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은 압도적인 규모의 검사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여러 외신들 기사를 보면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응 방식을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첫 확진자 발생 시점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달랐고 결국에 결과에서도 좀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이탈리아와 한국은 나란히 지난 1월 말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이탈리아는 북부, 한국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등 비슷한 확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도 초반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고 발병 지역을 폐쇄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어 6천만 명에 달하는 전 국민의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극약 처방을 내기도 했고요. 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이 코로나19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정면 대응 방식을 택했는데 그때 검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네, 보균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하루 평균 1만 2천여 건의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의 하루 최대 검사 능력은 2만 건에 달했고요. 네, 자 이렇게 상반된 두 사례가 이제 뭐 바이러스 확산기에 진입한 다른 나라들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많은 외신들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가운데 방역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주한 외교단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절차 등을 47개국 주한 외교단이 참관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3층 출국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열 체크 현장을 지켜보고 2층 입국장에서는 선별진료소와 특별입국 절차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현장 방문은 단순히 교육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한 외교단의 인천공항 내 검역 현장 방문은 정부의 방역 태세와 우수성을 홍보해서 한국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부가 먼저 참관을 제안한 겁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 외교단 설명회에서 인천공항에서 방역 절차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현장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참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주한 외교단의 인천공항 방문 전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도 인천공항을 찾아서 방역 및 검사 시설 등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공항에서의 검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히나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그 선별 진료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이동식 검사가 화제를 모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이트 온라인은 동아시아는 어떻게 바이러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가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검사 속도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소개했고요. 일간 지트도이체 차이퉁 등 유력지들도 독일의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사진을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에서도 이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보건당국이 지정한 주요 장소들에서 드라이브스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약국 및 소매점과 논의해왔다며 목표는 차를 몰고 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대통령도 직접 공조 방안 논의를 제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통화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35분간 이루어졌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대응 방식이 다 박수를 받은 건 아닙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두고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건 중요한 정보지만 그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면서 방역당국도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동선이 공개되는 것을 더 겁내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의심 증상자들이 잦은 신고를 꺼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조롱과 비난, 추측 등이 난무하면서 이른바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뭐 물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죠. 많이 알수록 불안감이 증폭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동선을 공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단체장이 공개하는 그 정보가 더 구체적일수록 일 잘한다라는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경기 수원시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모 아파트, 모 단지와 같은 구체적인 주소, 재학 중인 학교나 다니고 있는 종교기관까지 공개됐고요. 방문한 곳의 정확한 상호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를 보시면 성별, 모 동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주소 정보만 공개했고요. 동선 역시 상호가 아닌 모역 몇 번 출구 등 그 출구 근처에 있는 음식점 이런 수준으로 간단하게 공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처럼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는 불만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물론 각각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달라지길 마련인데요.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와 동선을 공개하는 그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 사생활 침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서 검사를 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한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그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네, 그 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인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했는데요.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대상을 한정 지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한정 지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는데요.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가요. 추가 감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접촉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 해당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접촉자를 파악했을 때는 사실 정보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모두 본받을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각국의 해외 외신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이렇게 대처하기까지 애를 쓰시는 많은 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얘기인데 새삼 그분들께 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고생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